잿빛 하늘 아래 도시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마다 차가운 도시의 풍경이 비쳤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풍경만큼이나 텅 비어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해질녘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세계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지수는 29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부유한 시아버지, 자상한 남편, 그리고 그림 같은 집.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 똑, 똑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는 지수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굳이 TV를 켜지도 음악을 듣지도 않았다. 소음이 없는 공간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정돈된 퍼즐 조각 같았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정인의 존재였다. 정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사망으로 처리되었다. 지수는 정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그녀가 시댁에 들어온 것은 정인이 사라진 지 3년 후였다. 그녀는 시아버지 강민의 서재벽에 걸린 정인의 초상화를 보며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초상화 속 정인은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지수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지수야, 식사 준비 다 됐어. 시어머니 혜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혜란은 자상하고 친절했다. 지수에게는 친어머니보다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지수는 혜란에게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 혜란의 눈빛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끼곤 했다. 마치 가면을 쓴 듯한 표정. 지수는 그것이 자신의 과민 반응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식탁에는 강민이 먼저 앉아 있었다. 강민은 성공한 사업가로 온화하고 인자한 아버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눈에서 깊은 우울함과 냉정함을 동시에 느꼈다. 강민은 정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들의 집에서 정인은 금교와 같았다. 지수는 남편 민우에게 정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민우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지수야, 아버지에게는 너무 힘든 기억이니까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민은 신문을 보며 간간히 헛기침을 했고 혜란은 지수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더 먹으렴. 지수야, 요즘 통 입맛이 없는 것 같아. 지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이 식탁에 정인의 자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설거지를 하는 혜란을 도와주었다. 그때 창밖에서 낡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멍멍 혜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저 늙은 개가 또 왔네. 정말 귀찮아 죽겠어. 지수는 재빨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다리도 절뚝거렸다. 지수는 그 개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을 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혜란 어머니, 저 개는 누구 개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동네를 떠도는 유기견인가 봐. 가끔 와서 먹을 걸 구걸하고 가지. 쫓아내도 소용이 없어. 혜란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혜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수는 남은 음식들을 접시에 담아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이리 와, 괜찮아. 지수가 다정하게 불렀다. 개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지수가 접시를 내려놓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개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지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개의 털은 푸석푸석했지만 묘하게 익숙한 감촉이었다. 그때 개의 목줄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이름표에는 서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그녀는 시어머니 정인의 초상화를 떠올렸다. 정인의 초상화 옆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더 걸려 있었다. 그 액자 속에는 정인과 한 마리의 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 개는 바로 서진이었다. 지수는 숨을 들이켰다. 이 개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정인의 반려견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 개가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 왜 혜란은 이 개를 모른 척하는 것일까? 다음 날 지수는 서진에게 밥을 주러 뒷마당으로 나갔다. 서진은 지수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지수는 서진의 목에 걸린 이름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때 이름표 뒤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내 유산은 서진에게 잊지 말아줘. 그것은 정인의 필체였다. 지수는 손이 떨렸다. 유산 혜란이 말한 것처럼 정인은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력가였다. 하지만 그녀의 유산이 왜 서진에게, 그리고 잊지 말아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비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수는 직감했다. 지수는 서진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그때 혜란이 현관에서 그녀를 막아섰다. 지수야, 뭐 하는 거니? 냄새나는 개를 집 안으로 들일 수는 없어. 혜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이 개는... 지수는 서진이 정인의 개라는 사실을 말하려다 멈칫했다. 혜란의 눈빛이 너무나 싸늘했기 때문이었다. 당장 내보내. 우리 집은 동물을 키우지 않아. 혜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는 혜란의 태도에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왜 이토록 서진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날 밤 지수는 혜란과 강민이 잠든 후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서진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찾아냈다. 액자 뒤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종이에는 정인의 필체로 다락방, 낡은 상자, 시 1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락방에는 그녀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던 방이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향했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락방 문은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지수는 자물쇠를 열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서진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서진은 자물쇠를 쳐다보더니 그녀의 발밑을 툭툭 쳤다. 그녀는 서진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바닥에는 낡은 열쇠가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던져놓은 듯했다.
지수는 열쇠를 쥐었다. 열쇠는 손에 딱 맞았다. 그녀는 자물쇠를 열었다. 다락방 안은 먼지로 가득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지수는 손전등을 켜고 상자들을 살폈다. 낡은 가구들과 함께 수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시일험리라는 표지가 붙은 상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발에 무언가 걸렸다. 낡은 상자였다. 상자 겉면에는 흐릿하게 정인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정인의 낡은 옷들과 함께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있었다.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결혼반지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지수는 USB를 집어들었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떴다. 대부분 정인의 사진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비밀이라고 적힌 폴더가 있었다. 지수는 폴더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정인의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정인의 모든 재산을 그녀의 동생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강민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지수는 놀라 숨을 들이켰다. 강민은 정인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USB에는 정인이 녹음한 파일도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민 씨가 나를 속였어. 그가 내 모든 것을 뺏으려 해. 해랑과 함께 그들은 내 회사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 해.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그들이 내 것을 모두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 녹음은 갑자기 끊겼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정인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과 혜란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유산은 강민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강민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지수는 강민이 왜 혜란과 재혼하려 하는지 그리고 혜란이 왜 서진을 그토록 싫어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정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없애려 했고 서진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던 것이다. 지수는 USB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인의 비밀을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결의와 함께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민과 혜란의 재혼식 초대장이 도착했다. 반짝이는 은빛 봉투 속에는 화려한 디자인의 카드가 들어있었다. 지수는 초대장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안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강민과 혜란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너무나 완벽해서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이 더욱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이 결혼식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탐욕과 배신의 축제였다. 지수는 다시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숨겨져 있던 정인의 유언장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다시 확인했다. 그 증거들은 그녀의 손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정희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강민은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여 모든 것을 차지했다. 지수는 자신의 삶이 이토록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녹음 파일 속 정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 이 말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지수는 정인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정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인의 이름과 관련된 기사, 심지어는 그 당시의 실종 수사 자료까지 찾아보았다. 모든 자료는 정인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어져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강민과 혜란이 꾸며낸 거짓이라는 것을. 혜란은 지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지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혜란은 지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지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 때마다 혜란의 시선을 느꼈다. 혜란은 늘 부엌이나 거실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지수를 주시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식탁에서 강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혹시 예전에 정인 어머니와 함께 키우던 서진이라는 개를 기억하세요? 강민은 숟가락을 놓으며 얼굴을 굳혔다.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다. 갑자기 그 아이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거니? 강민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동네에 서진이와 닮은 개가 보여서요. 혹시나 해서요. 지수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강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다. 그 아이는 정인과 함께 사고로 죽었다. 헛소문 믿지 마라. 강민의 말은 단호했지만 지수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서진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진은 정인의 유산을 지키는 유일한 증인이다. 혜란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지수야, 넌 정인 언니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는 이제 미래를 봐야지. 혜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수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때 혜란이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지수야, 피곤할 텐데 차 한잔 하렴. 요즘 통잠을 못 자는 것 같아서 걱정돼. 혜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지수는 그녀의 손에 들린 컵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지수는 차를 마시지 않고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요. 어머니, 일이 좀 있어서요. 혜란은 지수의 곁에 서서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흘긋거렸다. 지수는 재빨리 창을 닫았다. 혜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니? 숨기는 거라도 있어. 혜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관련 문서라서요. 지수는 애써 둘러댔다. 혜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하지만 지수는 그녀의 등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혜란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수는 노트북을 끄고 서둘러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숨겨둔 USB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다락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던 지수는 서진을 만났다. 서진은 그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서진은 낡은 창고문을 긁기 시작했다. 서진의 행동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보였다. 지수는 서진을 따라 창고로 향했다. 창고문은 잠겨 있었다. 서진은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지수는 서진의 행동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고문 옆 낡은 벽돌 틈에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지수는 열쇠를 꺼내 창고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다. 그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여러 개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지수는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서진이 한 상자 앞에서 멈춰 섰다. 서진은 그 상자를 코로 킁킁거리며 긁었다. 지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여러 개의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정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초상화 속 온화한 미소와는 달랐다. 그녀는 생기 넘치는 사업가였다. 서류들 중에는 MJ, 그룹이라는 이름의 문서들이 많았다. 지수는 MJ, 그룹이 강민의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정인의 상자에 그 회사의 서류가 들어있는 것일까? 지수는 서류들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서류들은 MJ, 그룹이 사실은 정인이 설립한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민은 정인의 회사에서 단순한 재무담당 이사였다. 정인이 사라진 후 강민이 그녀의 회사를 차지하고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이다. 서류들 중에는 정인이 강민과 혜란을 의심하며 몰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기록들도 있었다. 그녀는 강민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때 지수의 눈에 작은 USB 하나가 들어왔다. 상자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 지수는 그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암호로 잠긴 파일들이 있었다. 지수는 암호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그녀는 문득 서진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 뒤에 쓰여있던 문구를 떠올렸다. 내 유산은 서진에게 잊지 말아줘. 지수는 서진이라는 이름을 암호로 입력했다. 암호가 풀렸다. 파일들 안에는 정인과 강민, 그리고 혜란의 대화 녹음 파일들이 있었다. 지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강민과 혜란은 정인에게 회사를 넘기라며 협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인을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당신이 죽으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혜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렇게는 안 돼.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정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 작은 창이 떴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위치는 바로 이 집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노트북을 닫았다. 누군가 그녀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해킹 프로그램은 강민이나 혜란이
심어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이미 지수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USB를 재빨리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서재로 돌아가 노트북을 살폈다. 노트북에는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가 다락방에서 USB를 확인하는 동안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란이 그녀에게 차를 가져다 준 그 순간 그녀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수도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서둘러 외투를 챙겼다. 그때 거실에서 혜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야. 어디 가니? 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혜란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혜란의 시선은 지수를 꿰뚫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상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의심과 날카로운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지수는 숨을 들이켰다. 도망갈 곳은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USB를 움켜쥐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다. 혜란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강민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듯했다. 지수야, 넌 내가 누군지 아니? 혜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혜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넌 내가 강민 씨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줄 알겠지. 하지만 아니야. 난 내 인생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널 방해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혜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다. 네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 알아. 네 눈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지수는 망설였다. 지금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혜란은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이다. 그녀는 무심코 혜란의 손을 바라보았다. 혜란의 손에는 정인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는 정인의 유언장 사진에서도 보았던 바로 그 반지였다. 지수는 순간 정인의 마지막 녹음 파일이 담긴 USB에 담겨있던 또 다른 비밀을 떠올렸다. 그 USB는 그녀의 주머니에 있었다. 혜란 어머니. 지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정말 어머니는 정인 어머니의 죽음을 믿으세요? 서진이가 왜 매일 이 집 주변을 맴도는지 정말 모르세요?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헛소리야. 그 개는 그냥 떠돌이 개일 뿐이야. 네가 미쳐가는구나. 지수야. 혜란은 애써 침착한 척했다. 지수는 혜란의 눈빛에서 동요를 읽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어머니는 제가 서재에서 아버님 몰래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제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셨죠. 혜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녀는 지수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요. 정신 나간 사람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정인 어머니의 유산을 탐내고 강민 아버님과 공모해서 정인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요. 저 다 알아요.
혜라는 지수를 경멸하듯이 쳐다보았다.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다 헛소리일 뿐이야. 그녀는 비웃듯이 지수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지수의 발밑에서 서진이 나타났다. 서진은 혜란을 향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혜란은 서진을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저 개가 왜 여기 있어? 서진은 혜란의 다리를 물듯이 위협했다. 혜란은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저리가. 지수는 서진의 행동을 보며 혜란이 서진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서진은 정인이 당했던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민이 들어섰다. 그는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혜란은 강민에게 달려갔다. 여보, 이 아이가 미쳤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저 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날 공격하려 했어요. 강민은 서진을 보고 얼굴을 굳혔다. 그의 눈빛은 혜란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서진의 존재를 극도로 싫어하고 있었다. 지수야, 이 개는 누구 개야? 당장 내보내. 강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이 개는 정인 어머니의 개였어요. 서진이에요. 지수는 강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깊은 공포에 질린 듯했다.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과 혜란 어머니가 정인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요. 지수는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쏟아냈다. 강민은 혜란을 바라보았다. 혜란은 지수의 말을 부정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강민은 그녀의 입을 막았다. 강민은 지수에게 다가왔다. 네가 뭘 안다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정인이 죽었다는 증거는 넘치도록 많아. 강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증거는 저에게 있어요. 지수는 품속에서 USB를 꺼냈다. 정인 어머니가 직접 남기신 유언장과 녹음 파일이요. 그리고 지수는 혜란의 손에 낀 반지를 가리켰다. 그 반지는 정인 어머니의 유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대한 단서예요. 어머니는 그 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집 어딘가에 어머니의 또 다른 비밀 금고가 있어요. 지수는 혜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다. 혜란은 그 반지가 단순한 유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수의 말은 그녀의 허를 찔렀다. 강민은 지수의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서진이 강민의 다리를 물었다. 강민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며 주저앉았다. 혜란은 지수에게 달려들었다. 당장 내놔. 그게 뭔데? 지수는 혜란의 손을 피하며 소파 뒤로 물러섰다. 서진은 혜란과 강민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방해했다. 이 개가, 이 미친 개 혜란이 소리쳤다. 서진은 혜란의 발목을 물어 혜란을 주저앉혔다. 혜란은 서진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서진은 혜란의 발길질을 피하며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했다. 서진의 눈빛은 마치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가진 듯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듯했다. 강민은 고통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지수야, 네가 이 일을 벌인다면 너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야. 내 친정 부모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강민의 협박은 잔인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진의 눈을 보았다. 서진은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듯 단호하게 혜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지수는 직감적으로 누군가가 더 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중년이었지만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과 혜란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민과 혜란은 여자를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어떻게?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란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다. 살아남았다고 했잖아. 정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리고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정인은 차분하게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몇 명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서진은 정인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 그녀의 발에 몸을 비볐다. 정인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진아, 보고 싶었어. 서진은 낑낑거리며 정인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현했다. 정인은 강민과 혜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판자 같았다. 강민 씨, 혜란 씨, 당신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 당신들의 탐욕이 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겠지. 정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당신들이 훔쳐간 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어. 혜란은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죽었어야 했어. 정인은 비웃었다. 네가 바랐던 대로. 하지만 나는 너희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어. 내가 남긴 단서들을 이 아이가 찾아냈고. 정인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지. 지수는 정인을 바라보았다. 초상화 속 온화한 미소와 달리 정인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강인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지수는 자신이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강민은 정인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당신이 어떻게? 강민은 분노에 떨었다. 정인은 혜란과 강민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나는 당신들이 훔쳐간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들의 죄를 세상에 폭로할 거야. 당신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야. 정인의 말은 그들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민과 혜란은 정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넋을 잃은 듯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정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정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수년간 준비한 칼날을 꺼내든 것처럼 보였다. 정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경호원들은 강민과 혜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들을 압박했다. 서진은 정인의 발치에 엎드려 그녀를 지켰다. 서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곳에는 주인에 대한 충성과 승리자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정말 당신이야. 어떻게?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절벽에서 떨어졌어. 당신은 내가 죽었다고 믿었겠지.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바다에 떠내려가던 나를 한 어부가 구해주었지.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어. 헤라는 소리쳤다. 거짓말.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정희는 비웃었다. 내가 죽었다면 지금 당신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유령이겠군. 나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힐 거야. 정희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지수, 이 아이 덕분에 나는 당신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 당신들이 이 집에 숨겨놓은 비밀, 금고도 찾았고, 당신들이 내 회사를 어떻게 빼앗았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도 확보했지. 헤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비밀 금고 말도 안 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헤란, 네가 손에 끼고 있는 그 반지가 그 금고의 열쇠라는 걸 몰랐지. 넌 그걸 단순한 내 유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였어. 헤라는 자신의 손에 낀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지수가 그 반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단순한 추측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강민은 정인을 향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 당신이 죽었어야 했어. 당신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을 텐데. 정인은 강민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강민 씨,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게 만족한 적이 없었지.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당신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어. 나의 회사, 나의 돈, 나의 인생까지도. 정희는 강민과의 과거를 회상했다. 플래시백. 정희는 강민을 믿었고 그를 자신의 회사인 메리 그룹의 재무 담당 이사로 임명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하지만 강민은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는 해랑과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정인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정인은 그들의 음모를 눈치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진을 떠올렸다. 서진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는 서진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복수를 다짐했다. 플래시백 엔드. 정희는 강민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들이 내게 저지른 죄를 모두 알고 있어. 당신들이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어떻게 나의 유산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모든 것을 나는 이미 법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 당신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강민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욕망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때 헤라는 정인의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섬뜩하게 변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그녀를 제지했다. 헤라는 발악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어. 나는 당신의 돈을 가져야 해. 정인은 헤란을 불쌍하게 바라보았다. 헤란, 너는 강민 씨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뺏으려 했지.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네가 원했던 것은 결국 허상이었을 뿐이야. 헤란은 정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서진이 그녀를 막아섰다. 서진은 헤란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헤란은 서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강민과 헤란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경찰은 강민과 헤란을 체포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인이 제시한 증거들과 지수가 가진 USB 속 파일들은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했다. 강민과 헤라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정인을 향해 저주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지수와 정인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거실에는 정인과 지수, 그리고 서진만이 남았다.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에서 지수는 정인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정인을 불렀다. 정인은 지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익숙한 향기가 났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엄마의 품 같았다. 고맙다. 지수야,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정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정인은 지수의 손을 잡고 함께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지수에게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재기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녀는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삶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왔던 것이다. 지수는 정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탄했다. 정인은 단순히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정의를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다. 정인이 살아 돌아온 후 강민과 헤라는 구속되었다. 그들의 체포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언론은 연일 정인의 생존과 MJ 그룹의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지수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채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실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정인의 집을 방문했다. 정인의 집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았다. 넓은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집안은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정인은 따뜻한 차를 내주며 지수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지수를 향한 눈빛은 따뜻했다. 서진은 정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정인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단서들, 그리고 서진이. 지수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수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야. 너는 나를 믿어주었어. 그게 가장 중요했어. 정희는 지수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재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절벽에서 떨어져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녀를 구한 어부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늘 MJ, 그룹과 관련된 희미한 기억이 맴돌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그 회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우연히 길을 가다 자신을 알아보는 옛 지인을 만났다. 그 지인을 통해 자신이 MJ 그룹의 대표였으며 실종된 후 강민이 회사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턱대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과 혜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MJ 그룹을 완전히 장악했고 언론과 경찰에도 손을 써놨을 것이 분명했다. 정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해외로 나가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사업 수완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고 MJ 그룹을 인수할 만한 충분한 자금을 모았다. 그녀는 강민과 혜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그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서진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존재였어. 나는 서진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겼어. 내가 사라진 후 서진이가 내 모든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랐지. 그리고 나의 유언장과 유산을 서진이에게 맡겼어. 당신들이 내 재산을 탐내고 나를 죽이려 할 때 서진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야. 서진이는 나의 유일한 증인이었어. 정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수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진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는 듯 조용히 눈을 떴다. 서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정인과 가족의 역사를 모두 목격한 유일한 존재였다.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할 거야. 정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들이 훔쳐간 나의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정인은 지수에게 MJ 그룹의 재건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했다. 지수야, 너는 나를 믿어주었어. 너는 강인하고 현명해. 나와 함께 MJ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니? 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정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네 안에는 강인함과 용기가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정인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지수는 정인과 함께 MJ 그룹의 재건에 참여했다. 정인은 지수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지수는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는 정인의 사업 수완과 함께 그녀만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회사에 불어넣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회사는 빠르게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다. 한편 강민과 혜란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인이 제시한 녹음 파일, 증거물, 그리고 지수가 넘긴 USB 속 자료들은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했다. 특히 서진이가 목격했다는 증언은 재판의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었다. 서진이는 정인의 옆에 앉아 재판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민과 혜란을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진의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흔들렸다. 마치 서진이 그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듯이. 재판은 혜란의 증언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다. 그때 정인의 변호사가 한 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것은 혜란과 강민이 정인을 절벽에서 밀기 직전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혜란의 얼굴은 섬뜩할 정도로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혜란은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흐느꼈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정인을 죽이려 했어요. 그 여자만 없었으면 강민 씨는 내 것이었을 텐데. 혜란의 절규는 재판정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 역시 혜란의 자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이 끝난 후 강민과 혜란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인생은 파멸로 끝났다. 정인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그녀는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지수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지수는 정인을 보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지수는 정인과 함께 MJ 그룹을 이끌며 정인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서진재단이었다. 그들은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세상에 나누었다. 재판의 여파는 거셌다. 강민과 혜란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 강민은 수감되었고 혜란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다. 한때 사회의 존경을 받던 그들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그들이 탐냈던 모든 것, 즉 권력, 명성,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다. 정인은 잼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녀의 복귀는
언론과 재계의 뜨거운 이슈였다.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온 재벌 회장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고 강민과 혜란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고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지수는 정인의 오른팔이 되어 회사를 함께 이끌었다. 그녀는 정인의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탁월한 감각과 인간적인 리더십은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지수는 회사의 재무팀을 담당하며 강민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지수는 정인과 함께 M.J. 그룹의 새로운 사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그곳은 과거 정인이 M.J. 그룹을 처음 설립했던 낡은 건물 자리였다. 정인은 그곳에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 이곳에 오니 기분이 어떠세요? 지수가 정인에게 물었다. 정인은 낡은 건물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곳이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곳이기도 해.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지. 이제 이곳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가 될 거야. 정인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너는 내게 희망을 주었어. 너는 나의 딸이자 나의 후계자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정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정인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날 밤 지수는 서진과 함께 정인의 집 정원을 산책했다. 서진은 지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혜란과 강민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서진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의 주인은 돌아왔고 진실은 밝혀졌어. 지수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서진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지수의 눈에 서진의 목에 걸린 이름표가 들어왔다. 이름표는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수는 서진의 이름표를 만져보았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서진이가 처음 그녀에게 나타났던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진이가 낡은 고무공을 그녀의 발치에 가져다 놓았던 순간, 낡은 인형을 그녀의 침대 밑에 두었던 순간, 그리고 그녀를 위험에서 구해준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서진이가 정인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서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정인의 영혼과 함께 가족을 지킨 수호천사였다. 지수는 서진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그를 꼭 끌어안았다. 서진은 그녀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지수의 귀에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정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맙다. 지수야, 이제 편안히 쉬렴. 그녀는 서진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식어갔다. 지수는 깜짝 놀라 서진을 내려다보았다. 서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진이가 그녀를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야 진정으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정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지수는 서진을 품에 안고 정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정인은 서진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서진아, 고생 많았어. 이제 편안히 쉬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진의 장례식은 정인의 집 정원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정인과 지수는 서진을 묻어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서진은 이제 정인과 함께 영원히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정인과 지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워졌다. 보이에 그룹은 정인과 지수의 리더십 아래 승승장구했다. 그들은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힘썼고 서진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지수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채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재판의 여파는 거셌다. 강민과 혜라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 강민은 수감되었고 혜라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다. 한때 사회의 존경을 받던 그들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그들이 탐냈던 모든 것, 즉 권력, 명성,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다. 정인은 MJA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녀의 복귀는 언론과 재계의 뜨거운 이슈였다.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온 재벌 회장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고 강민과 혜란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고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지수는 정인의 오른팔이 되어 회사를 함께 이끌었다. 그녀는 정인의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탁월한 감각과 인간적인 리더십은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지수는 회사의 재무팀을 담당하며 강민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지수는 정인과 함께 그룹의 새로운 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그곳은 과거 정인이 그룹을 처음 설립했던 낡은 건물 자리였다. 정인은 그곳에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 이곳에 오니 기분이 어떠세요? 지수가 정인에게 물었다. 정인은 낡은 건물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곳이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곳이기도 해.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지. 이제 이곳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가 될 거야. 정인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너는 내게 희망을 주었어. 너는 나의 딸이자 나의 후계자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정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정인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날 밤 지수는 서진과 함께 정인의 집 정원을 산책했다. 서진은 지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해랑과 강민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서진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의 주인은 돌아왔고 진실은 밝혀졌어. 지수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서진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지수의 눈에 서진의 목에 걸린 이름표가 들어왔다. 이름표는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수는 서진의 이름표를 만져보았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서진이가 처음 그녀에게 나타났던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진이가 낡은 고무공을 그녀의 발치에 가져다 놓았던 순간, 낡은 인형을 그녀의 침대 밑에 두었던 순간, 그리고 그녀를 위험에서 구해준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서진이가 정인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서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정인과 가족의 역사를 모두 목격한 유일한 존재였다. 지수는 서진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그를 꼭 끌어안았다. 서진은 그녀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지수의 귀에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정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고맙다. 지수야, 이제 편안히 쉬렴. 그녀는 서진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식어갔다. 지수는 깜짝 놀라 서진을 내려다보았다. 서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진이가 그녀를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야 진정으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정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지수는 서진을 품에 안고 정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정인은 서진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서진아, 고생 많았어. 이제 편안히 쉬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진의 장례식은 정인의 집 정원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정인과 지수는 서진을 묻어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서진은 이제 정인과 함께 영원히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정인과 지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워졌다. 예. 그룹은 정인과 지수의 리더십 아래 승승장구했다. 그들은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힘썼고 서진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지수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채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과 혜란의 재판은 끝났고 그들은 각자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차은 그룹은 정인과 지수의 공동 경영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정인은 미해피에 그룹을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서진재단을 통해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유기견 보호에 앞장섰다. 지수는 정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그녀의 뜻을 함께 실현해 나갔다. 어느 맑은 봄날, MKJ 그룹의 새로운 사옥 서진타워의 개막식이 열렸다. 건물 외벽에는 서진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며 서진이 영웅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개막식 연단에 정인과 지수가 함께 섰다. 정인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곳은 제게 모든 것을 잃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곳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게 모든 것을 앗아간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잃었던 명예와 존엄, 그리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정인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믿었고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인은 연설을 마친 후 지수와 함께 사옥의 리본을 잘랐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채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지수는 정인과 함께 서진이 묻혀있는 정원을 찾았다. 서진의 무덤 위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비석에는 가족을 지킨 영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서진에게 속삭였다. 서진아, 네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네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졌어. 정말 고마워. 그때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지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수는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서진의 냄새를 느꼈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 지수는 미소 지었다. 서진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의 영혼은 그녀와 함께했다. 정인은 지수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 너는 나를 찾았고 너의 가족을 찾았어.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면 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넓고 호화로웠지만 이제는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곳에는 평화와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진이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서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안녕, 서진아. 이제 편히 쉬렴. 그녀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의 손등을 감싸던 온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따뜻한 바람도 잦아들었다. 지수는 눈을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진의 사랑과 충성심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야기는 끝났다. 악은 심판을 받았고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것이다. 서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영웅이었다. 그의 영혼은 이제 편안히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